유치원, 어린이집에도 모범생이 따로 있을까요? 네, 가보면 있어요.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모범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글 많이 가르치고 수 많이 가르치고 영어 단어 많이 외우게 하면 우리 아이가 모범생이 될까요? 그러면 엄마도 아이도 너무 힘들겠죠. 다행히도 유아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자신감 있고 우리 아이가 모범생으로 생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아이를 제 시간에 등원시켜주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제 시간에 아이가 등원하게 하는데 이때 좀 깨워서 보내주세요. 아이들 보면 아침도 못 먹고 눈만 막 이렇게 겨우 떠가지고 잠도 못 깨면서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원에 들어오면 잠이 안 깼기 때문에 짜증스러워요. 친구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신경질이 나고 싸우고 싶어져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맑게 깬 상태로 제 시간에 등원을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의 핵심적인 자유놀이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러려면 물론 저녁에 일찍 재우셔야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안 자면서 아이들을 재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불을 끄고 아이 먼저 재우고 아이를 일찍 재워야 일찍 깨우는 것이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사실 아이들의 생체 시간은 어른들보다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이들 원래 리듬에도 잘 맞아요. 저희 아이는 안 그렇던데요. 아마 부모님 따라서 아이가 잘못 습관되어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습관이 잘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일찍 가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다른 어떤 학습보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깨쳐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유아 발달에 이 뇌에도 적합한데요. 이때 우리 아이가 선생님 설명도 잘 듣고 그냥 이렇게 나 가고 싶은데 말고 빈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었던 곳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유치원 어린이집의 자유놀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간식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등원해야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해서 활발하고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놀고 싶었던 놀이를 마음껏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활동에도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게 되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 괜찮은 사람 같아. 나는 좋은 사람 같아. 나 성공했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모범생 마인드로 연결이 돼요. 잘하고 싶어지고 잘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제 시간에 보내주시고 아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실 때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1살도 안 된 아기들, 2살 때 보내는 아이들 이런 아기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유치원 보내는 중에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4, 5살 이렇게 보낼 때는요. 자기 옷은 스스로 벗고 입고 자기 옷을 개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걸 아이와 함께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죠. 자, 옷 벗어라. 입어. 다시 입어봐. 아니야, 이제 벗어.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되겠죠. 이걸 또 바쁜 아침에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네가 입어. 늦었다고 빨리 입어. 이것도 적합하지 않겠죠. 주말이나 저녁 시간 여유 있을 때 뭐 내복만 입고 하든지 아니면 좀 큰 윗옷이나 점퍼 같은 걸 거실 끝에다 이렇게 갖다 두고 부모님 옷도 하나 갖다 두고요. 둘이서 경주를 하는 거죠. 준비 딱 하면 빨리 가서 옷을 입고 먼저 입은 사람은 이겼다 뭐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엄마가 이겼다. 우리 누구누구가 이겼다. 이런 놀이로 아이가 자기 옷을 개거나 입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물론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5세쯤 가기 시작하면 4세도 좀 인원이 늘고요. 8명 이렇게 늘고 5살 되면 15명, 16명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일이 도와주시다 보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스스로 잘 입는 애도 많으니까 우리 아이만 도와주면 좋지 뭐. 애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요.
요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친구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쟤는 잘하네? 나는 못하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는 못하는 게 아주 많구나. 이걸 자꾸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해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도와주시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내 옷 벗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거, 내 옷은 내가 벗고 입을 수 있는 거, 내 식판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훈련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천천히 도와주시고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즐겁게 도와주시면 아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원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준비물을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보내도 뭐 선생님이 옆에 친구들 거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신문지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막 분명히 안 갖고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막 가서 신문지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원에서 저희 한 번은 딱지를 접어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아이가 정말 박스를 가지고 이만하게 딱지를 접어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등원하면서부터 아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자기 큰 딱지 갖고 왔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너무 신이 나서 원에 오더라고요. 아이가 가져가야 할 모든 것을 다 크게, 다 특별하게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잘 가져가고 선생님이 꺼내봐 할 때 자신 있게 딱 꺼낼 수 있는 그 뿌듯함을 맛보게 해주세요. 맨날 안 챙겨가서 선생님 주시는 거, 친구 거 얻어 쓰는 아이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실 이런 준비물 챙긴다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바쁜 부모님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주말에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요. 알람시계 요즘 좋잖아요. 무슨 요일 뭐 다 맞춰서 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날 챙겨주시면 이게 중학교에 가면 다 수행평가로 점수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 숙제를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 점수가 막 달라져요. 점수가 1점, 2점 가지고도 아이들이 막 굉장히 애태워할 시기에 이런 것들로 손해보지 않게 도와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부모님이 잘 챙겨주고 초등학교 가면 스스로 챙기는 연습을 하고 유치원 때 부모님이 잘 챙겨주시면 초등학교 때 자기가 못 챙기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유치원 때 안 챙겼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갈 때도 준비물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엄마만 애를 태우고 아이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조금씩 점검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중학교부터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모범생 만들어주는 네 번째 방법은 저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어린이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기억절 외우죠. 그리고 무슨 만들기 같은 것도 좀 하죠. 그리고 아이들 자꾸 어울려서 같이 놀아요. 사회성도 발달하고요. 다양한 감성을 자극해주는 방법을 자꾸 만나게 돼요. 성경 암송하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저희 아이가 요즘 아이랑 제가 학교 올 때마다 성경절 암송하고 있는데요. 저를 얼마나 구박하나 몰라요. 굉장히 빨리 외우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하면 아이가 암송 능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게 성경만 빨라질까요? 아니요. 영어 단어도 빨라지고요. 사회 요점 정리도 빨리 외워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다양한 자극에 노출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은 부모가 주도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태도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생활 현장에 부모가 주도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 원으로 뭐 학교로 부모가 매일 갈 수 없잖아요. 또 아이를 부모의 직장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어린이반 선생님을 하시고 친구들을 태워오시고 뭐 주차 정리를 하시고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준비한 점심을 교인들이 막 같이 먹으면서 내가 대접하는 것 같은 뿌듯함으로 아이가 먹게 되면 이런 봉사의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삶의 태도를 결정짓게 만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주도적으로 사는 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모델링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참여하는 어린이반 활동을 통해서 모범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